뭐 탄핵은 이제 물 건너 간 거냐, 탄핵은 물 건너 간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죠. 그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우리 국민적 선택과 판결은 대통령으로서는 인정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 등 해외 반응 같은 경우는 놀랍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해 못할 사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회에 난입하는 이런 총칼을 들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듯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무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될 정도였고, 각부의 장관들의 이제 과반 찬성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도 왜 못 말렸는지, 대통령께 강하게 말렸어야죠. 이건 뭐 거의 내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본 거죠. 본인들이 판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검사를 하면서 본인의 권위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서 입법기관의 그 소중함,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대의민주주의.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이 아니거든요. 헌법 질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그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것, 대리권, 자유민주주의, 이 질서를 총칼로 들이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심각성,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모든 것은 상실됐다고 보여집니다. 끝난 거예요.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염려를 이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편에서 국가를 위해서 잘 수습 단계에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어제 탄핵 부결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시간 끌기가 아니다. 국민 편이다. 다만 질서 있는 안정적 조기 퇴진.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국민 연설을 또 할 텐데요.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 탄핵 가결된 것보다도 더 빠르게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어제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요, 두 달 정도의 헌법재판관의 이제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두 달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니까 뭐 4월 선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하야를 시키면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르냐, 뭐가 신속하냐, 뭐가 안정적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가결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 국가적 대사를, 사건 발생이 지금 이틀밖에 안 됐고 2시간 만에 딱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의식에 의해서 시민 수준으로 잡았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나 마찬가지죠. 감금되었죠. 스스로 모든 권한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책임치 총리제 이미 들어갔어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와 총리에게, 내각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각도 거국내각, 독립내각, 야당 민주당의 제안도 다 받겠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감금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질책,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하루 만에 끌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이런 계엄 세력, 뭐 내란, 그들의 주장은 정확한 뭐 표현이 법률적으로는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내란의 찬동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을 몰고 있지만은, 국민의힘도 다만 시간만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지금 뭐 일부
극단적 극우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라도 읽힌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얼마나 질서 있고 국민 속이 시원하게 가장 빠른 편을 선택해서 국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질서 있는 하야로 갈 것이냐, 퇴진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문화. 너무 손길 급하죠. 우리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내란 수준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충분히 이제 숙성된 가운데서 탄핵이 이제 뭐 거의 매주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매주. 지금 이제 한 보름 후에 한 15일경에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의 매주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뭐 서너 명만 더 들어와서 같이 눌러버리면 탄핵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하야, 그리고 조기 대선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고 우리 국민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찬동 세력, 뭐 위원정당 이런 식으로 몰아서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하는 겁니다. 이미 대선일은 잡혔어요.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은 빠르면 한 4월, 늦어도 7, 8월 안에 대통령 선거는 이제 치러집니다. 국민이 이미 선택을 했어요. 대통령을 버렸어요. 대통령은 이미 용산의 강금 상태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강금 상태. 지금 이제 한동훈도 책임총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 있다고 볼 수 없죠.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즉각 반응해야 되는,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려서 수사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총리가 강력한 통치를 할 수가 없죠. 통치 불능 상태가 오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발표를 할 겁니다. 6개월 안에 조기 대선 치른다. 어제 탄핵보다도 더 빠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한동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민이. 자, 종합적인 호흡하는 기간. 어제 그냥 탄핵을 딱 때려버려서 정신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게 되고요. 각부의 장관이나 김의원 국방장관은 아마 구속될 것 같아요. 구속시킨 상태에서 대통령은 이제 구속하기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은 지금 계엄에 가담한 핵심 수뇌부는 아마 다 구속영장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 내일. 그래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법률적 범죄 내용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이제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통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내각의 사태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국가적 흐름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정부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지금 뭐 거의 무너진 상태죠. 신뢰를 회복하거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보름 후에는 탄핵되는 겁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선언을 했죠. 다음 탄핵 시도 때는 지금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국민이 이해할 만한 빠른, 질서 있는, 안정적인, 빠른 탄핵, 대통령 임기 종료와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하게 들어가겠다. 오서 6선의 조경태 의원 68년생이죠. 아직도 50대 6선. 그 양반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이대로 가면 김종필 대통령, 우리 헌정사상의 최다선이 될 수도 있는 젊은 50대 국회의원, 6선 의원, 20대부터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50대가 된 조경태 의원, 이런 분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로드맵이 딱 나와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언제 그만두고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민이 설득에 예스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에 들어가겠다. 지금 심정적으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최소한 8명 이상의 국회의원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제 한동훈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국민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을.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오늘 안이 나올 거예요. 오늘 6개월 안에 대선 치르게 하겠다. 6개월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하겠다. 그러면 어제 탄핵하고 시간이 뭐 한두 달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조급하게 국민을 속여가면서 저렇게 하느냐? 내란 세력으로 몰고 뭐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이재명이 급하죠. 지금 이재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징역형이 나왔죠. 여러 가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 중에 선거법 문제는 벌금 100만 원이면 아웃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1심에서 300 정도가 나올 거 아니냐라고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 컨설팅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2심에서 반으로 줄여봐야 150이니까. 200이면은 살 가능성도 50-50. 300이면 아웃된다라고 했는데 징역형을 때려버렸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그러면 줄일 수가 없죠. 거의 2심에 아웃되고 시간만 지나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걸로.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었던 이 선거법 1심 징역형이 살아남는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5%도. 거의 아웃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정치적인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정치적인 사법 선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는 위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선고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다른 이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 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 사법 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시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11월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빠르면 3월, 뭐 2, 3월에 이제 2심이 나오고 그로부터 3개월, 5, 6월이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피선거권을 잃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빨리 3, 4월에 대선을 치러야 돼, 지금 자기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일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1심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공천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니까 그렇지 시장 군수 선거라든가 시도지사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받은 자가 그 당에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관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뭐 내일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정복한다. 뭐 이 정도 황당한 소리가 실제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에게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의 한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정치인들이 절대로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는 몰리면 안 되거든요. 탄핵을 해야 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가야 국민의힘이 살고 한동훈이 삽니다. 대통령은 이미 끝났어요. 그 한동훈의 입에서 용산에 감금했습니다라는 선언 정도까지 해버려야 돼요. 윤석열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각부의 장관들 지금 체포 들어갈 겁니다. 김영현은 지금 체포됐죠. 국방부 장관 체포됐습니다. 아마 구속 치겠죠. 그리고 수두방위 사령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령관 이놈 자식들. 자, 이 친구들도 빠른 시간에 체포해야죠. 왜?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니까 엄청난 범죄의 가담자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구속을 쳐야 됩니다. 구속을. 그래서 오늘 내일 구속자가 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로드맵을 오늘 한동훈 대표는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 들어가는 게 뭐 소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놓고 본인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까지도 지금 받고 있어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께 보여줘서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게 대선이라고 봐도 돼야죠. 한 5, 6개월 후에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그랬을 때 지금부터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통령 지금 선거 운동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선거 운동이죠. 사직생, 이럴 땐 사직생이거든. 꼭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완전히 국민 편에서 시원한 언동이 나와야 되고, 진심으로 국민, 지금 역사적 상황, 그 다음에 헌법 질서, 수호 정신, 이런 거가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읽히면서 꼭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콘텐츠, 훌륭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정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던지는 정치, 헌신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지가 되려고 하거든. 어떻게더라도. 그래서 순진한 윤석열이 저렇게 정신 이상자 짓을 한 이유가 이 막강파 이재명이가 지나치게 못 참을 정도로 헌법 유린 수준이 말이 나올 정도로 입법 깡패, 헌정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사법기관, 검사, 판사 그냥 무조건 탄핵,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그냥 칼로 푹푹푹 찔른 거예요. 윤석열 저 평생 검사로 남 앞에 굴림만 하던 사람이 당해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미쳐 돌아간 거죠. 윤석열이 원래 미쳤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미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도 윤석열과 함께 집에 가야 되는 샴쌍둥이 수준의 일반 국민 정서와 다른 깡패 같은 이런 권위주의적 독재, 일극체제 이런 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걸.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 말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마지막 그 장관 회의 때 말릴 만한 고등학교 후배들이고 막 그런데 행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고등학교 선배 후배 아니에요. 행자부 장관 이상민은 4년 후배고 국방부 장관 김의원이는 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니에요.